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4장 첫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의 140페이지 챕터 4 해서 이산풀이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장에서 이 4장에서 배울 내용들이 첫째 이제 이산시간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산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고속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연속 신호들 중에서 이 주기 신호를 분석을 할 때, 주기 신호의 주파수 성분들을 분석할 때에 연속 시간 풀이의 급수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급수. 그래서 C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에서 CTFS를 우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속 신호이면서 비주기 신호가 있겠죠. 이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연속 시간 풀이의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을 우리가 가지고서 주파수 성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CT, 퓨리의 트랜스폼 CTFT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연속 주기 신호, 이산 신호이면서 주기 신호가 있겠죠. 그래서 이산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이산 시간 퓨리의 급수에서 DTFS가 되겠죠. 그죠? discrete time Fourier series에서 DTFS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산 신호인데 비주기 신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이산 퓨리의 변환, 그래서 discrete time Fourier 트랜스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DTFT에서 연속 DTFT를 취하게 되면은 연속 퓨리의 스펙트럼이 나와요. 연속 스펙트럼. 그럼 그 연속 스펙트럼 중에서 한 구간을 디지털 샘플링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이산 퓨리에 그렇게 취했을 때에 이걸 우리가 이제 이산 퓨리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DFT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속 퓨리의 변화라는 것은 이 DFT를 계산할 때 복소 함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곱의 어떤 복소 지수항의 지수 곱의 연산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fast Fourier transform 해가지고 F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산 신호에 대한 주기 신호냐 비주기 신호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떤 이 변환함수를 사용해서 주파수 성분을 찾아낼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걸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산 퓨리의 변환을 얘기하기 전에 방금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센서를 통해서 측정되고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장치인 ADC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산 신호는 끊이지 않고 입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입력되는 이산 신호를 컴퓨터를 사용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한 구간으로 잘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일정 구간을 즉 n개씩 이렇게 샘플해서 이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어떤 신호 처리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산 퓨리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DFT가 되겠죠. 근데 이 DFT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이제 이산시간 주기 신호 해석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산시간 퓨리의 급수 DTFS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산시간 여기 좀 잘못됐네요. 비주기 신호가 되겠습니다. 비주기 신호의 해석을 위해서는 이산시간 퓨리의 변환이다. 이렇게 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컴퓨터와 같은 이런 시스템에서 수치 계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산시간 주기 신호와 이산시간 이 비주기 똑같은 비주기 신호입니다. 비주기 신호와 이산 주파수 스펙트럼이 서로 대응되는 어떤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산 풀이의 변환 DFT하고 그다음 DFT의 계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고속 풀이의 변환, 패스트 퓨리에라는 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이산시간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산신호, 이산이면서 이산 데이터이면서 주기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는 신호가 되겠죠. 그러한 신호에 대해서 이제 스펙트럼 주파수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방법을 이산시간 풀이의 급수다 DTFS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산 주기 신호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주기가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합시다. n번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주기 신호잖아요. 그래서 이 n이라고 만약 이 기본 주기가 n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산 주기 신호 x에는 n분이 n개가 지난 다음에 새로 나타날 거니까 똑같은 것이 나타날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n이 20이다. 즉 20분마다 동일한 신호가 반복되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죠? x는 x의 n 더하기 20의 k.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것은 이 k는 정수잖아요. 그죠?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이제 1이냐 2냐 3이 1, 2, 3, 4, 5, 6, 7, 8, 9, 2, 4, 5 값이 되겠죠. 그래서 20개마다 그죠? 20개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신호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우리가 x에는 우리가 풀이의 급수, 풀이의 해석에 따라서 어떤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 신호는 어떤 복소지수 신호의 그러니까 어떤 주기 신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주기 신호의 주파수가 f 그다음에 이 주기를 t라고 우리가 가정하십시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산 신호가 같으면 n개마다 반복이 될 거니까 주기가 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n번마다 반복이 되니까 이러한 주기 신호라는 것은 이런 지수 함수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2장 3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때 요 xk를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이 코사인 신호와 사인 신호가 같이 합쳐져 있는 신호라고 했죠. 그래서 복소 지수 신호이고,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 나타나는 모든 시그널은 이러한 사인, 코사인 신호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되고, 그때 이 신호들의 크기가 이제 xk가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DTFS 개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산시간 퓨리 시리즈의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개수는 xn의 원래 신호에 대해서 이러한 신호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주기를 가지는 이러한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들이 다 고주파 신호들이죠. 이런 신호들이 이 xn 안에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어떤 값이 나타날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값이 0이거나 아주 미시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크기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FS. 그래서 이 두 식은 DTFS의 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이고, 이거는 이 개수를 포함하는 이러한 개수 크기를 가지는 정연파들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거, xn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시리즈 표현이 되죠. 퓨리의 시리즈 표현이 되고 xn을 시리즈 급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때 그때 이 크기들 그 안에 들어있는 고주파 신호들의 그 크기 즉 개수 이것들은 또 이렇게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서로 사실은 여기잖아요. 여기 xn이 들어가는데 xn이 들어가고 xk를 구하고 이거는 xk가 들어가고 xn이 구해지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역의 변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신호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0123, 0123, 0123 이렇게 계속 동일한 신호가 반복되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산 신호이면서 즉 이산적으로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기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찾아내려고 그러면은 DTFS를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랬다면 이때 기본 주기는 반복되는 기본 주기라는 것은 n이 4개마다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주기는 n이 4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개수식을 보면은 xk는 n equal 0에서 3까지 하면 4가 되죠. 이 n-1까지니까요. 그러니까 4-1이니까 3이 되고 xn에서 2의 마이너스 a의 n분의 2파이 nk 되는데 요 n이 이제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분의 2파이 nk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K012, K는 이제 0, 1, 2, 3 4개마다 나타날 거니까 K0, 1, 2, 3, K0, 1, 2, 3에 대해서 DTF 개수 XK를 구하게 되면은 우선 그렇게 구하기 전에 여기 2의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 요걸 우리가 W4라고 WN인데요. WN은 우리가 2의 마이너스 J N분의 2파이 요거를 또 복수지수는 요거를 WN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회전 인자로 그러는데요. 좀 이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WN을 4를 대입을 해보면은 W4는 2의 마이너스 2의 4의 2분의 파이승 요거는 코사인 4분의 2파이 마이너스 J 사인 4분의 2파이가 되죠. 이 지수함수는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 되니까요. 그럼 이거는 코사인 4분의 2파이는 코사인 2분의 파이죠. 그럼 코사인 90도는 0이고 사인 90도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J 1이니까 즉 W4는 마이너스 J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X에서 XK는 시그마 n equal 0에서 3까지 xn의 2의 마이너스 J의 4분의 2파이의 nk승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J의 nk가 되겠습니다. 그죠? kn 이렇게 쓸 수 되고요. 그럼 이제 계산할 때 여기 이제 여기 0, 1, 2, 3은 여기 이제 k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럼 여기 n은 그대로 있고 k 값이 들어가서 0,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 x0를 구하게 보면은 0부터 3까지 xn의 마이너스 a의 0의 n성. 그럼 마이너스 a의 0성은 뭡니까? 마이너스 a의 0성은 1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xn은 xn만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n 값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xn이 얼마였냐면은 예제에서 0, 1, 2, 3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0, 1, 2, 3 해서 더하면은 6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x1은 이제 마이너스 a의 n 이제 1n이니까 마이너스 a의 n승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의 n승인데 n이 0부터 3까지니까 0성, 1, 2성, 3성 이렇게 되겠죠. k는 1이잖아요. 그럼 1이니까 k는 1이니까 그냥 그대로 다 n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의 0성은 요거는 1이 되고 그죠. 그래서 xn 값 그대로 가지고 오고 요거는 x1에다가 마이너스 j를 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x2는 마이너스 j의 제곱이니까 j의 제곱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의 1승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j 그죠. 그래서 요거는 0이었잖아요. 그죠? x0가 0이니까 요거는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x1이 1이고 마이너스 j 그러니까 마이너스 j가 되고 요거는 2이고 마이너스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j 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x3이 3이잖아요. 이게 3이고 마이너스 j의 3성은 마이너스 j의 j 제곱이니까 플러스 j가 되죠. 그래서 2j하고 j하고 합쳐서 이제 플러스 2j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마이너스 j이고 이게 3j잖아요. 그러니까 2j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은 이 3까지 구하게 되면은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이제 개수 xk는 요거는 크기인데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6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j의 2 이거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의 2 j가 앞으로 오면 표현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j2 이렇게 되고 xk는 이제 크기는 xk의 이제 절대값 그래서 xk의 절대값은 이제 6이고 이건 마이너스 2 플러스 j2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가 될 거니까 이거는 4니까 루트 8이죠. 루트 8은 2.8284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의 세 번째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되고 원래 개수값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크기 xk를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가 한 주기가 이제 2파이로 가정했을 때 2파이 내에서 우리가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0, 2분의 파이, n이 4니까 2파이를 우리가 4분의 2에 우리가 2에 마이너스 1 할 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위상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4분의 2파이니까 4분의 2파이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 운동을 가정하면 회전 운동을 하면은 0부터 돌아올 때까지 총 2파이잖아요. 그죠? 이걸 n을 4를 했으니까 0, 1, 2, 3 이렇게 4등분 되죠. 다시 돌아오면 또 0 시작하니까 0, 1, 2, 3, 0, 1, 2, 3, 0,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90도씩 지금 즉 2분의 파이씩 이게 위상 변이가 천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의 개수값, 이때 개수값을 찾으니까 6의 2루트 2, 2의 2루트 2. 2루트 2가 2.8284죠. 그죠? 이게 2.8284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개수값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의 이 주파수 축은 디지털 주파수 축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즉 2분의 파이마다 하나씩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해서 그 값을 찾아보니까 입력이 0, 1, 2, 3인데 이제 이게 0, 1, 2, 3이잖아요. 주기수니까 한 주기를 가지고서 0, 1, 2, 3을 가지고 그 개수값 xk를 구해보니까 즉 dtfs를 취해서 그때의 개수값 xk를 구해보니까 6점 더하기 0.0000인데 j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j잖아요. 그죠? 그래서 j2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6 요거는 실수값만 있고 그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j의 이제 2의 16승이니까 이거는 그냥 0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j가 되죠. 그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절대값을 구해서 크기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가 계산했던 거하고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입력 x에는 0, 1, 2, 3이 반복되는 이런 주기 신호잖아요. 그래서 한 주기를 빼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0, 1, 2, 3 이걸 갖다가 이제 dtfs를 취해가지고 dtfs를 취해서 그 xk의 크기를 구해보니까 이것이 6, 그죠? 그 다음에 이게 2 루트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또 2 루트 2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k로 표현했는데 이 세 번째가 여기가 이제 0이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죠? 주파수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DTFS라고 하는 보조 함수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입력 신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기 반복 주기를 넣으면 입력 신호와 주기를 넣으면은 그 DTF 개수를 구해주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기 신호 xn 넣고 주기 n을 입력으로 받아서 DTF 개수 xk를 되돌려주는 그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을 하고 이거를 chapter4 module.py 이름으로 저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하나 만들고 이걸 구현해서 이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DTFS에는 이제 이 자체가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i equal 0 다시 말하면 이 수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k는 n equal 0에서 n-1, 2의 -j의 n분의 2파이 k n 여기 이제 수식이니까 요 수식대로 우리가 쓰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때 요 2의 -j의 2파이 요게 우리가 wn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게 wn의 kn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np.power에서 wn, 그죠? 그 다음에 wn에 대해서 i 곱하기 j 승이니까 여기 이제 i가 여기 이제 k고 여기 n이 이제 j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i, j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i에 대해서 이 i에 대해서 즉 k가 i니까 k i 이퀄 0에서부터 3까지 여기 레인지 n이 지금 4잖아요. 그럼 for i in range n이니까 4니까 이게 0, 1, 2, 3에 대해서 이제 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n이 이제 처음에 i가 0일 때, 즉 k가 0일 때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i 곱하기 j로 하면 됩니다. kn승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다 요걸 다 더하면 k가 처음에 0일 때, k가 0일 때 요 4개 n 이퀄 0에서 3까지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xk에다가 첫 번째에다가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i가 두 번째 i 이퀄 2 i 이퀄 1이 될 때죠. 1일 때 또 요거 계산해서 넣고 2일 때 넣고 계산해서 넣고 3일 때 계산 넣고 하면은 이 xk 값이 나오겠죠. 저장인 거를 되돌려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구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제 1번에 대한 이제 요걸 조금 요걸 먼저 했었죠. 모듈 파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from chapter 4 module import에서 이제 이 모듈 파일 안에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들, 보조 함수들을 우리가 불러와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xn이 나와 있고 그죠? 길이 n 구해지죠. 그럼 n은 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DTFS에 넣게 되면은 xk 값이 구해지죠. 그래서 xk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xk의 절대값도 프린트하라 하면서 절대값은 abs 함수를 쓰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프린트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또 그려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plt.stem 함수를 썼죠. 그래서 이산 신호니까 그렇게 이제 그걸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DTF에서 우리가 쌍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럼 개수가 구해졌으면은 그 개수에 대해서 n을 넣고 퓨리의 시리즈를 하게 되면 이산 시간 퓨리의 시리즈 계산을 하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그때는 시그마죠. 이번에는 거꾸로 k가 되죠. x의 n은 에서 k가 0에서 n-1까지 그 다음에 2에 이번에는 j죠. 마이너스 안 붙습니다. 그죠? n분의 2파이 kn 요 식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요거를 j2파이 요걸 또 wn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exp의 wn은 2에 이제 n분의 2파이 n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DTFS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다시 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역시 이제 WN은 앞에서 우리가 DTFS를 할 때 WN을 구해줬었잖아요. 그죠? WN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가 WN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WN 그대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여기에다가 이제 식 자체가 이제 IDTFS 식이 이제 X의 N이라는 것은 K equal 0에서 N-1까지, 그 다음에 2의 J의 XK의 2의 J의 N분의 2파이 KN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의 마이너스 2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WN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WN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N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WN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뒤에 식에 보시면은 XK, 그죠? 그 다음에 WN에 대해서 마이너스 I 곱하기 J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이 다시 말하면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XN을 구할 때 XN이 시그마 K 이퀄 0에서 N-1까지 XK의 원래 식은 2의 J의 N분의 2파이 그 다음에 KN이잖아요. 원래 식은 NK 순서가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랬는데 여기를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된 거죠. WN이 구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XN을 구해서 리턴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이 XK의 크기는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IDTFS를 취할 때는 SK의 이 크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SK 개수 요거 하기 전에 SK 개수를 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K 크기는 지금 이렇게 실수로 나오지만은 SK의 개수는 이게 복소수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XK에 대해서 이 XK에 대해서 IDTFS를 하니까 XN을 구해졌는데 이것이 0, 1, 2, 3으로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은 이제 XK는 크기는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XK를 가지고서 구해 보니까 XN이 나왔고 XN이 보니까 0이고 요거는 이제 제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1 요것도 2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제이고 이것도 2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이제 허수 부분은 제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0, 1, 2가 남고 이것도 2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이 허수 부분은 0이 되고 3이 남죠. 그래서 2, 0, 1, 0, 1, 2, 3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example 1에 IDTFS로 파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입력이 이제 XN이 0, 1, 2, 3이고 XK를 구했습니다. 그럼 XK 구해진 상태에서 IDTFS를 사용하면은 XK 구해지고 XK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값을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로 XK에 대해서 N을 구해서 IXN을 구하면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조금 전과 같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그림에서 나온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PLT 스템을 PLT 스템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IXN 그죠? 요 IXN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원래값 XN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4의 2절이 되겠습니다.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연속시간 신호의 대부분은 비주기 신호죠. 마찬가지로 연속시간 신호로부터 샘플링을 통해서 생성한 이산시간 신호도 역시 대부분 비주기 특성이 되겠죠. 결국은 따라서 이산시간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DTFS를 정의했듯이 이산시간 비주기 신호의 주파수를 분석하는 데는 DTFT를 사용한다. 그죠? 푸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즉 푸리에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액션이 절대적으로 합산 가능해야만 되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다 입력 신호를 다 더했을 때 무한대보다 작은 어떤 유한 값에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이 DTFT가 변환이 가능하다는 우리가 연습했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산시간 신호에 대해서도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속 신호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주파수 오메가가 연속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주파수 신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말하면 DTFT 계수가 되죠. DTFT 코에피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TFS는 우리가 SK로 표현했고 유한계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한계 이제 디지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DTFT는 X의 오메가 이렇게 표현해요. 표기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연속 신호, 연속 값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여기산 시간 풀이에 변한 IDTFT는 다시 또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안 붙었죠. 플러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여기가 xn이 들어가고 x 오메가 나오고 s 오메가 들어가서 xn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주기는 이건 2파이 한 주기에 대해서 그죠? 오메가 축에 대해 한 주기만을 가지고서 역변환을 하면 xn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제 사이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n이라는 것은 0.5의 n승에 대해서 un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un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n은 사실은 0, 1, 2 이렇게 양수 변환에 대해서만 지금 취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은 n이 0보다 적은 데서는 결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n이 0보다 적은 데서는 신호가 0인 값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인 범위는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죠, 그죠? 그래서 x 오메가를 구할 때 시그마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이걸 0부터 무한대까지로 양의 축에 대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xn은 우리가 0.5의 n승이니까 xn 대신 이걸 대입하고 2의 마이너스 오메가 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거를 다시 또 0.5의 같은 n승이 있으니까 n승으로 묶어내면은 0.5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n승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몇 급수 그죠? 무한 급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0.5분의 요 식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래 위로 2의 j 오메가를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메가 값을 넣어서 나오는 그 값으로 이 연속 스펙트럼 우리가 스펙트럼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주파수 신호. 그래서 실제로 이 주파수 신호는 무수히 많은 신호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 보니까 이런 신호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xn에 대해서 0.5의 n승의 un이었잖아요. un이라는 것은 우리가 n 이퀄 0에서부터 이렇게 크기가 1인 이런 신호죠. 크기가 1. 근데 이게 0.5에 여기에다가 0.5의 n승이 곱해지니까 2분의 1의 n승이니까 2분의 1의 n승이니까 n이 커질수록 이것은 분수니까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쑥 작아진다. 기하급 수적으로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신호 xn은 이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29까지 n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요까지만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xn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구한 이런 신호인데 즉 n이 0보다 큰 이 구간에서 정의가 되죠. 이런 신호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DTFT를 취해가지고 그 개수값을 크기값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왔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여기가 파이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14죠. 여기가
3.14 되죠. 자, 그래서 요런 연속 스펙트럼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반복되는 이런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위에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구간, 요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구간이죠. 구간에서 0을 중심으로 서로 또 이 구간만 보게 되면은, 요 구간만 보게 되면은 0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값이거든요. 이 값도 이렇게 서로 대칭이면서 같은 값들을 가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2파이를 주기로 반복되는 주기적 특성을 일단 가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인데 이걸 0부터 파이에도 똑같죠. 이런 신호가 또 계속 반복되죠. 그죠?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까 동일한 겁니다. 또 이 중심을 통해서 서로 대칭이고 이렇게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EX02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작성해 보면은 이제 n을 500 정도로 두고요. 그 다음에 MB range는 입력 신호는 한 30개 정도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0에서 29 정도까지만 해서 x에는 0.5의 n승, 그죠? MB.power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5의 n승 이렇게 됐죠. un은 이제 단위 스텝 신호니까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정수 그 위치마다 항상 1이기 때문에 요거는 곱하는 건 동일한 값만 요 값만 나오게 되죠. 1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메가는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2n에서 2n까지. n이 50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00에서 1000까지 해서 2파이 n분의 2파이 이렇게 해서 오메가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오메가가 연속 값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개수 값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n이 500이니까 마이너스 2n이니까 마이너스 1000에서 1000개의 한 2000개 정도 데이터를 우리가 쓰겠다는 뜻이죠. 2000개 정도는 오메가 값으로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x 오메가를 구하면은 이 식에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아까 앞에 식이 있었죠. 그 식을 적용하면은 x 오메가를 구할 수 있고, 요 이제 x의 오메가죠, 그죠? 요 매그 x라는 것은 이걸 갖다가 절대값 주고 하면 크기가 되죠. 요는 개수 값이고, 요는 크기 값이고, 개수의 크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입력은 이게 이산신호지만은 출력은 연속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그릴 때 plt.plus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마이너스 1000개에서 1000개만 우리가 취할 뿐이지 실제는 엄청나게 많은 오메가 값이죠. 무한대 오메가 값이니까 연속이니까요. 연속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DTFT의 우리가 특성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 DTFT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기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DTFT 퓨리에 트랜스폼을 취해 보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봤더니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성을 가졌죠. 그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또는 뭐 0에서 2파이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주기성을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주기성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X오메가가 2파이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주기성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이제 분석하려고 하니까 전체 영역이 아니라 X오메가 단 한 구간,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파이에 파이까지든지 아니면 0에서 2파이까지든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죠. 왜냐하면 반복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칭성이 있는데요. 시메트리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면은 실수 시퀀스 액션에 대한 x 오메가 개수값을 구하면 주파수 영역에서 공X로 대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0에서 2파이 구간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구간의 이 스펙트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X로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인 것 같으면은 이 0점을 중심으로 서로
서로 양쪽이 딱 같은 값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메트릭한 거죠. 대칭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이 값들은 E의 지수성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공역 복소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성을 표현할 때 x 오메가의 이제 별표성, 요거 이제 공역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것의 리얼 값은 이것이 리얼 값하고 같고, 이미지너리는 이제 허수 값이 서로 반대죠, 그죠? 그래야 이제 공역이 되잖아요. 이래서 a 플러스 jb의 공역이라는 것은 a 마이너스 jb잖아요. 그래서 이 허수가 지금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오드 시메트리, 이거는 이번 시메트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메트리라는 것은 이제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는 이제 오더 시메트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개가 있네요. 하나 빼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번 시메트리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다 그다음에 위상에 대해서는 이제 오더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시메트리한 특성을 가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성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됐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0에서 파이까지 반주기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주기 0에서 파이까지로 선택해서 해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예제 4.3에서 보면은 유한 구간 시퀀스의 DTFT를 결정하시오 했습니다. 이 신호를 보면 이거는 비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비주기 신호인데 유한 공간이 요만큼의 유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이라는 것은 이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n이네요. 그래서 이제 합산 가능하니까 합산 가능하죠. DTFT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순서 시퀀스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심이니까 여기가 0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그 다음에 1에서부터 6까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6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TFT를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 DTFT의 실질적인 연상 범위는 샘플 값이 아닌 0이 아닌 n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가 이제 연산 범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이게 다 0이잖아요, 그죠? 0이니까 결국은 요만큼만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2, 3까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0이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x 오메가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해서 구해서 쭉 계산해 보니까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스펙트럼을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DTFT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인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대칭성을 적용하면 주기성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죠? 근데 대칭성이기 때문에 0에서 파이 구간만 사용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구할 때. 자, 그래서 결국은 0에서 파이, 즉 3.14까지 파이까지만 이 구간만 가지고서 스펙트럼을 사용하면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이 신호가 xn이 0, 0, 0, 1, 2, 3, 4, 5, 0, 0, 0 이런 신호였잖아요. 이게 대해서 x 오메가를 구해보니까 x 오메가를 구하고 절대값을 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 요 3.14까지 보면은 3.14까지 해서 마이너스 3.14, 마이너스 파이까지 해서 보면은 서로 대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연속이면서 대칭이니까 요 구간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구간만 가지고 스펙트럼을 우리가 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자타 공사의 모듈을 불러와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n을 500을 넣고 그 다음에 순서 시퀀스는 마이너스 7, 4에서 7까지 있죠. 그래서 xn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근데 오메가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n에서 2n까지 그래서 n분의 2파이, n분의 2파이를 2n에서 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n분의 이 수식을 보면 n분의 2파이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2n에서 2n까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은 결국은 n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해주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2n에서 이게 이제 1000이죠. 이게 1000이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에서 1000까지 이게 n이 이제 500이니까요. 500이니까 n 하면은 마이너스 4파이에서 결국은 이거는 그냥 n으로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파이에서 결국은 4파이 구간의 값을 보겠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해도 이것이 반복으로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기 위해서 반복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4파이에서 4파이까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스펙트럼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요한에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실제로 필요하고 또 반복되니까 또 대칭이니까 0에서 파이만 있으면은 스펙트럼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메가의 범위를 마이너스 4파이에서 4파이까지로 이 얘기죠. 요 얘기가 요 식이. 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서 그 수식에다가 이제 그 풀이한 수식에다가 쭉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x 오메가가 이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ABS 하면은 이게 x 오메가의 크기가 되죠. 이거는 개수, 이거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개수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또는 0에서 2파이까지가 있으면 되죠. 한 주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0에서 요거는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n까지인데 n분의 2파이를 곱하게 되면 결국은 1이니까 0에서 2파이까지죠. 0에서 2파이까지 해서 x의 이제 오메가 1이고 요거는 x의 오메가 1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줄 때는 그림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3의 1, 3의 2, 3의 3 세 개의 그림을 보여주죠. 그 1에는 이제 xn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xn. 그다음에 2에는 이제 메가 x 다시 말하면 x의 오메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파이에서 4파이까지 구간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는 오메가 1에 대해서 메가 x1인데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거는 0부터 2파이까지 지금 보여주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대칭이니까 0에서 파이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x 리밋을 걸어가지고 x축에 보여줄 때 0부터 파이까지만 보여달라고 한 거죠. 만약 이게 없게 되면은 0부터 2파이까지 다 보여주겠죠. 이제 요것 때문에 0에서 파이까지만 지금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이제 xn이고 그죠? 여기 이제 x 오메가에 대해서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파이에서 즉 마이너스 한 15쯤 되죠. 마이너스 4파이에서 4파이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 있는 이것이 요거 되든지 아니면 0에서 2파이 되든지 그죠?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 걸 우리가 반복이고 이게 이제 다시 반복이란 말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기성, 페리오디스티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이 2파이 구간에서 서로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DTFT의 우리가 특성을 살필 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에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또는 0에서 2파이까지 필요한데 0에서 파이가 3.14니까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0에서 2파이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0에서 다시 보면은 여기 0에서 2파이까지는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이 파이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만 필요하면 되죠.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만 리미테이션 걸어서 0에서 파이까지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은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와 같잖아요, 그죠? 시로 같죠? 모양이. 그리고 이제 또 주기마다 같고, 그죠? 한 주기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DDFT의 특성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